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2월 28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팔고 쉬고 싶다. 아, 힘들다. 전세 사기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룸. 이런 것들 뉴스 계속 내보내죠. 이거 근절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사고를 쳐줘야지 아파트에 대한 썰림이 생길 거니까요. 자, 피해자 20여 명이 20억 원 손해를 봤다. 그 천인공노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지난해 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2월 26일자 뉴스였고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밀던 것이 뭐 일기 신도시부터 해서 재건축이었죠. 재건축 이렇게 이슈에 몰려다닐 필요는 없다. 확정되지도 않았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재건축 확정은 되었지만 이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비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5층짜리 뭐 15층, 20층 이렇게 지으면 공사비 조금 늘어나는 정도인데요. 이제는 이 10층 이상, 이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을 30층, 40층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업성이 그나마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공사비가 너무 늘어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억짜리 아파트 50만 원 주고 사는 방법. 5억짜리 아파트 50만 원 주고 사는 방법. 또 동대구 반도유보라든지 월배 2차 아이파크라든지 뭐 대충 대구역 센트럴 자이라든지 이렇게 대충 한 그래도 한 5억 정도, 5억 정도 느낌 나는 곳. 좀 전세가율이 좀 이상하죠. 전세가율이 좀 많이 낮죠. 뭐 갱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못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많이 못 튀어 5% 룰에 갇혀서 많이 못 튀어오르는 것 때문에 집값 상승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물론 뭐 3억 조금 넘어가는 것에 뭐 일반적인 전세가율은 한 70% 정도 됩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5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 봤을 때 과연 집을 사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그냥 전세를 살아도 괜찮은지. 자, 금리는 2억 5천짜리 풀로 다 대출 받았다는 가정하에 그냥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 신생아 하면은 2.4% 정도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월 50만 원 주고 사는 겁니다. 월 50만 원. 괜찮지 않나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월세로 살아야 된다. 정상적인 사람,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에 월세를 살아야 된다. 그러면 100만 원, 뭐 11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우습게 나가잖아요. 그 절반의 경비로 전세를 살 수 있다. 이런 것 덕분에 요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받쳐지는 부분이 있다. 근데 요 이면에는 워낙 신축들이 많다 보니까 준신축이 많다 보니까 이 구축은 좀 전세가 안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보증금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겨나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당장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PF 200조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 계속 대기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이런 혜택을 주던 뭐 규제 해제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던 정책에서 바뀌었습니다. 스트레스 DSR부터 시작해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은행들도 대출을 옥죄다고 했다. 어떻게 옥죄다고? 금리를 올려서, 가상금리를 올려서.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글을 남겨주셨던데요. 뭐 3.8%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것인가? 3.87%, 3.8% 전세자금이었습니다. 전세자금. 3.8% 변동금리로 받을 것인가? 기준금리가 혹여나 연말쯤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은행이 가상금리를 조금 더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가 조금 불확실성은 있다. 이거 어떤 분이 또 그 밑에 상세하게 이래봐야 한 달에 얼마 차이 안 난다. 요 2억 정도 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얼마 차이 안 난다. 저 같아도 그냥 고정금리를 할 것 같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죠. 2년 동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제 팔고 쉬고 싶다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매물이 39,970개, 오늘 4만 개를 넘어설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4만 개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4만 개에 육박해 왔다. 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태라면 대구 아파트 65만 개 중에서 3% 정도 매물이 나와 있으면은 시장은 좀 안정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매물 개수는 2만 개. 이 정도면 적정하다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도 급하게 안 팔아도 되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급하게 살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수치가 2만 개 정도입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이만큼 밑으로 떨어지고 매물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팔고 싶은 사람은 한층 여유가 있어지고 사고 싶은 사람은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시장. 그런 시장이 2020년 이맘때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지금은 매물이 시장 안정화 매물의 2배 정도 수준. 여기에다가 경매로 쌓여있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미분양으로 나와 있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분양권 상태로 유령처럼 떠도는 물건들도 무진장 많이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둬야 되겠죠. 전세 물량 연초 대비 늘어나 있는 상태. 다른 지역들은 좀 빠지는 지역도 있는데 대구는 정말 빠꾸가 없습니다. 월세 물량도 전체 임대 물량도 늘어나 있고요. 제 방송을 잘 시청해 주시는 분의 댓글 같습니다. 네, 이 표를 아주 섬세하게 잘 보고 계십니다. 2월의 거래량이 1600건을 넘을 것 같다. 2월의 거래량 즉 824건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한 55%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월의 거래량이 1600건 넘고 좀 많을 것이다. 3월 달에는 추세를 보면 2300건을 넘을 것이다. 아직까지 이 표를 봤을 때 2300건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데 저는 이 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낼 능력이 없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석을 해보셨는데 2300개가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작년에 특례 60조, 특례부터 시작해서 정치자금 60조가 풀렸을 때도 거래량은 2000건을 살짝 넘어서는 수준이었거든요. 올해 정책자금 많이 풀려봐야 30조입니다. 근데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다?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2월의 거래량 1600건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요. 제가 저분이 근거로 삼은 것이 일평균 거래량이 지난달보다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1월 달에 추가되는 거래량이 훨씬 더 많더라. 지금 600개 정도, 여기 600개 정도가 늘어났고요. 오른편에 보면은 한 900개 정도 되겠네요. 쏠림이 왼쪽 편에 좀 심하다라는 거죠. 1월에 거래량 많을 때, 1월에 방송을 할 때는 왼쪽 편에 여기 400건 정도의 쏠림이 있었고요. 오른쪽 편에 1100건의 쏠림이 있었어요. 갈수록 12월의 거래량은 좋지 않았지만 1월의 거래량은 좋아지고 있다. 근데 1월의 거래량 추가되는 것보다 2월의 거래량 요 두 개, 요거를 비례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해 보신다면은 2월의 거래량이 그렇게 치고 나가는 거래량은 아니다. 그래서 1300, 뭐 많으면 1400 정도 요 정도 예상하지 1600까지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스트레스 DSR부터 시작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 그렇다고 정책 자금이 나왔다고 하지만 신생아 대출 받아서 사람들이 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더 많은 수요를 불러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힘든 시장이다. 그래서 2300건은 가능할까? 저는 여기 예측에는 시뮬레이션 했는 것도 점차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같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만들어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3월의 거래량이 2300건을 뛰어넘을 수준이라면 작년의 수준을 23년도의 수준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나타날 건데 그러기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용산 롯데캐슬 64평형 직거래 8억 400 직거래 건너뛰고요.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20% 고점 대비 을지맨션 무진장 빠졌습니다. 83%. 재건축이 내리는 거 다 힘들죠. 이거 리모델링 사업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내고 좀 하여튼 리모델링 사업은 거의 힘들죠. 예. 차라리 재건축을 화끈하게 해버리는 그런 단계로 가면 될 텐데 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죠. 정훈맨션 68평형 거래가 이거 보십시오. 86년식 아파트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그래도 신고가로 보이긴 하죠. 예, 이런 거래 공백들이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시장 분위기가 신고가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CG 효성 100년 가약 1단지 5억 9,800 6억 이 편의성 범어 요거 25평형 가격이 5억 3천. 한창 때는 많이 떨어졌을 때는 국평이 이 가격이었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평수를 이렇게 바꾸기도 하네요. 아무튼 놀라운 약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림 이편한 세상
18%, 5억 3천. 6억 이상 아파트 거래 건수 얼마 안 되죠. 6억 이상. 대형 평형, 대형 평형, 대형 평형 제껴놓고 나면 6억 이상 거래는 그렇게 쉽지 않다. 캐슬 골드파크 4단지 5억 2천. 이거 보면은 이 가격이 납득이 가시나요? 예. 이 편에서 대한 범위냐? 캐슬 골드파크 4단지냐? 데샤브 리비테르 4억 9천 29평형이었고요. 1편에서 복현 4억 9천 5억 조금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봉교역 태양아너스 4억 8천. 요 신축 가격입니다. 신축 가격 나옵니다. 죽곡 하우젠트 아너스빌 4억 5천 42평형 4억 5천.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좀 많이 나오고, 신축들의 가격 4억 초반. 수성 불빛에 4억 2천. 직거래는 제껴놓고, 수목은 제1풍경채 이 숲세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4억 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외곽의 느낌 치고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식도 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된 그런 아파트 같은데 연식도 좀 지나갔네요. 이안동대구 29평형이 4억 8백. 29평형이었고요. 헌리진 게스빌 30%, 27%. 이 평당 1,000만원 조금 넘어갔다 왔다 갔다 그 정도의 느낌. 집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평당 1,000만원 안 되고,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대곡역하고 여기하고는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시내냐 외곽이냐 이렇게 봤을 때 좀 온도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야, 가격은 거의 같더라. 이 근처에 입주가 워낙 몰려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25% 수성 아이파크 가격 1층 40%. 이게 정말 공식 같습니다. 1층 40%. 두산 이브 30%. 평당 1,000만원 안 되는 모습. 진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정말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대구만 겪는 현상이냐? 아닙니다. 인기 지역이 아니고 조금 덜 인기 지역이고 이런 곳들은 보면은 저런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거의 40%, 37%. 이 동네 가격 많이 빠져서 거래가 제법 많이 있네요. 뭐 선거를 앞두고 또 시청 소식이나 이런 게 있나요? 40% 이상 빠지는 것도 1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진다. 그래서 연식을 찾아보면 30년 이상 된 곳이다. 여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떨어지죠. 집을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30살, 뭐 30대 중반 요런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첫 집을 좀 빠르게 살려고 하는 계층은 요층이죠. 뭐 정책적인 자금 혜택도 제법 있을 것이고. 근데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아파트하고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점점 새 아파트, 뭐 준신축에 대한 그 수요까지는 있겠지만 구축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건당거래대금 3억, 2,003억. 요때 변곡점이었고, 또다시 변곡점이 언젠가 한번 나타나긴 하겠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는 N자형으로 보는데 이 3월의 거래량을 2,300건으로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야, 그럼 정말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2,300건 거래량까지 나와주면. 저는 뭐 요 수준, 올해 1월이 아무튼 올해 1월이 가장 많았던 거래량으로 점점 거래량은 주춤한 수순, 이렇게 주춤한 수순 아래로 우하향하는 패턴. 저는 이렇게 예상하는데, 급등을 예상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똑같은 표를 보고 해석을 하는데도 이렇게 달라지니까요. 자신에게 더 맞는 해석, 자기만의 해석하는 방식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일개 개인의 이게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 방식일 뿐이니까요. 자, 뒷부분 분양권은 아직도 정상 거래 신고가 되고 있지 않고요. 자, 전세 거래량도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고점과의 가격 차이가 조금 큰 거, 1억 이상 차이 나는 것만 대충 동그라미를 해볼게요. 요렇게 살펴보시면은 고점 대비 전세 가격이 30%.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수성 범어 W는 지금 아직 신축이라서 5억대 거래도 많이 보이고 4억 5천 거래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전세가율 50% 동네입니다. 매도 호가 조금씩 빠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고점 대비 30% 정도씩 빠지는 거, 이런 거 아직까지 신축이라서 가격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아직도 물량도 많이 쌓여 있기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매매 가격이 30% 정도 빠졌으면 전세 가격도 30% 정도 빠져 있는 것 같더라. 그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사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금 급등하는 것이 좀 힘들다. 좀 급등하는 것은 좀 힘들다. 제약이 있다. 5% 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평균 전세 가격 2억 4천. 계속 목이 잠겨서 오늘 여기까지. 네, 뒷부분 많이 특이한 내용 없네요. 시청 감사합니다.